안녕하세요. 서울센트럴병원 정형외과 박태훈입니다. 폭이 좁은 신발을 신을 때 엄지발가락 통증. 왜 그런 건가요? 신발을 신을 때 발의 안쪽이 아프거나 아니면 엄지발가락 아래쪽 뿌리 부분이 빨갛게 변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질환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에서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뜻하고요. 외반이라는 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쪽이 좀 많이 튀어나온 게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단순히 꺾여있는 변형이 아니라 사실은 제1 중족골과 제2 중족골, 그러니까 첫 번째 중족골과 두 번째 중족골 사이가 벌어지면서 생기는 변형인데요. 이런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좀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해결되다가 점차적으로 좀 진행하면서 그러한 신발을 신어도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신발을 신을 때만 좀 불편해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아래로 꺾여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발가락에 망치족지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진행되게 되면 이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무릎이나 골반, 허리까지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자라나는 것처럼 왜 옆으로 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뼈가 자라나서 이 부위가 이제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뼈가 좀 약간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뼈가 점점 휘는 변형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발에는 여러 가지 인대와 힘줄들이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안쪽과 바깥쪽의 힘줄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이러한 것들이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힐을 많이 신는다든지 앞코가 좁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하는 이런 후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뼈가 점점 휘게 되고, 이 뼈가 휘게 되면 이 한쪽이 늘어나고 한쪽은 오그라드는 변형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연부 조직에 불균형이 오면서 뼈가 점차적으로 더 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겠죠. 무지외반증은 모계 유전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머님 쪽에서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자분들도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평발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킬레스건의 길이가 좀 남들보다 짧은 구축이 있다든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무지외반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휘어있는 엄지발가락을 펴려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엄지발가락이 휘어져 있는 각도가 15도 이상일 때 무지외반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무지외반각이 한 25도 정도까지인 경증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지외반 보조기라든지 교정해주는 깔창 등을 이용해서, 또 발볼이 넓은 신발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통증을 줄여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등도 이상의 변형이 있고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계속 통증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40도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 주변에 있는 뼈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무지외반증 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교정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무지외반증 교정술은 사실 수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주로 시행되던 방법들은 보통 이제 5에서 7cm 정도 절개를 가해서 무지외반증이 있는 부위를 노출을 시키고 튀어나온 뼈를 제거한 뒤에 뼈를 교정하기 위해서 절골을 하고 고정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교정 수술이라 그래서 기존의 큰 절개 대신에 약 2에서 3mm 정도의 구멍을 한 2개, 3개 정도 뚫고 이를 통해서 뼈를 교정한 후에 내 고정모를 고정하고 또 튀어나온 뼈를 깎아내는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서 널리 시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절개가 작다 보니까 수술 후에 통증과 출혈이 적고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이 단축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다음 날부터 보조기 신발을 신고 어느 정도 뒤꿈치로 디디면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에 5에서 7cm 정도 절개하는 수술법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흉터가 좀 남게 되고 또 흉터 주변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최소 침습 교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흉터가 많이 남지 않고 흉터 주변의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나 무지외반증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 여성분들께서는 수술 후에 흉터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절개를 통한 수술법을 많이 시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주 심한 변형 외에는 대부분 이제 최소 침습 교정술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제1 중적지 관절의 관절염이 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변형이 너무 심해서 두 번째 발가락에 망치족지 변형까지 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최소 침습으로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수술 후에 재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전의 절개를 이용한 수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보조기 같은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무죄반증 교정기나 아니면 이제 무죄반증을 교정하는 이제 운동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교정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한번 틀어진 변형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런 교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 완화 효과를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진행되는 거를 좀 늦추어주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죄반증을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발바닥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법이 있는데 이러한 운동법은 무죄반증이 있는 환자들이 시행하기에는 좋고요. 무죄반증이 진행하는 거를 좀 늦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